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환자들이 갑작스러운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실려와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하며 후회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고 아침밥도 꼬박꼬박 드셨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그 음식들이 사실은 노화를 가속시키고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친구들보다 10년 젊어지는 비밀을 손에 넣게 됩니다. 저는 삼성 세브란스 병원에서 30년간 노화와 만성질환을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 김성수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했던 게 있었어요. 서구식 영양학이 정답이다. 단백질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 그런데 몇 달 전 제 모든 믿음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그 밥상이 제가 연구하던 세계 최고의 장수 식단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견과류로 시작해서 신선한 채소 샐러드, 된장국,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그리고 마지막에 현미 잡곡밥까지. 이게 바로 치매를 50% 예방하고 10년 늙을 사람을 2.5년만 늙게 만드는 마인드 식단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그 평범한 밥상이 사실은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항노화 비결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보물 같은 것들을 버리고 서구식 식단을 맹신하기 시작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식단들이 오히려 노화를 가속시키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30년간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들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가장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에서 923명의 고령자를 4.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마인드 식단을 따른 그룹과 일반 식단을 따른 그룹을 비교했더니 일반적으로 10년 늙을 사람이 마인드 식단을 따르면 단 2.5년밖에 늙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동갑내기 친구들보다 무려 7.5년 젊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70세에 77세처럼 보이거나 77세에 70세처럼 보이거나 하는 차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뇌기능, 혈관 건강, 면역력, 근육량까지 모든 면에서 7.5년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을 53% 감소시켰습니다. 혈관성 치매까지 포함하면 치매 전체 발생률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인드 식단이 뭔지 아세요?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인 대시 다이어트의 장점만 모은 건데 가장 큰 특징이 유연성이에요. 즉,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우리 병원 직원 식당 메뉴로 마인드 식단 점수를 계산해 봤어요. 15점 만점에 무려 10.5점에서 11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한식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항노화 식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어떻게 될까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고 일주일에 생선 한 번 더 드시고 견과류 조금 더 챙겨 드시면 거의 완벽한 1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좋은 식단을 버리고 서구식을 따라하게 됐을까요? 80년대부터 시작된 잘못된 영양학 때문입니다. 단백질 많이 먹어라.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어라. 우유 많이 마셔라. 소고기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서구 영양학을 맹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30년 후인 지금 과학이 우리 조상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식사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 거예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가 아침이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 이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세 이상 성인에게는 완전히 틀린 조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성장기 청소년들은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해요.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근감 소증이 심하신 분들도 아침이 필요해요. 하지만 60세에서 75세 사이, 특히 과체중이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아침을 안 드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부터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이걸 퍼스트밀 이펙트라고 해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점심때 혈당 변화까지 크게 만들어서 결국 하루 종일 컨디션을 망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아침을 먹는 방법을 공개해 드릴게요. 저희 병원에는 직원용 뷔페식 아침이 있어요. 빵도 있고, 시리얼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딱 3가지만 먹습니다. 삶은 계란 2개, 양배추, 그리고 머스터드 조금. 그게 끝이에요. 다른 건 절대 안 먹어요. 왜 이렇게 먹을까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균형 잡혀 있어요. 2개면 단백질 10지 정도를 섭취할 수 있고, 칼로리는 13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내 미생물을 개선시키고, 먹고 나면 속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정도의 포만감이 의외로 점심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빵이나 시리얼은 안 먹을까요? 실제로 먹어봤거든요. 아침에 단순당을 먹었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느낌이 정말 새롭더라고요. 오전 10시쯤 되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점심 식욕은 더 늘어나고 결국 하루 종일 컨디션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으로 많이 먹는 시리얼과 우유 조합은 정말 최악이에요. 뭔가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지만 차라리 안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아침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현미밥 반 공기와 계란 12개 정도면 충분해요. 당지수가 낮고 복합 탄수화물이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조금씩 들어있는 조합이면 돼요. 하지만 굳이 아침을 푸짐하게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먹을 때도 있어요. MCT 오일 1티스푼이나 올리브 오일 1테이블스푼을 커피에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이건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면서도 공복감을 달래는 방법이에요. 지방만 섭취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어머니 집에서 겪었던 그 충격적인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제가 마인드 식단에 대한 의학 논문을 쓰고 있던 날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온통 지중해 식단이 어떻고, 견과류가 어떻고, 베리류가 어떻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주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마인드 식단이 나온 거예요. 순서까지 완벽했어요. 먼저 견과류부터 시작해서 이거 먼저 좀 먹어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샐러드가 나오고 된장국, 생선구이, 각종 나물 반찬들이 쭉 나열되고 마지막에 현미 잡곡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마인드 식단을 처음 접했을 때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였어요. 바로 어린 시절부터 먹어왔던 우리 집 밥상과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1970년대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식단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봉밥, 잡곡밥에 된장국, 김치, 나물 반찬 몇 가지. 이게 바로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식단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현재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장수 식단과 거의 일치했던 거죠. 그럼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1980년대부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잘 사는 것 흰쌀밥, 고기, 우유, 빵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할머니들이 끓여주시던 된장국 대신 인스턴트 라면을 먹기 시작했고 잡곡밥 대신
새하얀 쌀밥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나물 반찬 대신 돈가스, 햄버거를 더 좋아하게 됐죠. 우리 것은 가난한 것, 서구 것은 선진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어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과학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나요? 우리 조상들이 먹던 그 평범한 밥상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건강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버린 것들이 진짜 보물이었다는 것을, 실제로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같은 세계적인 장수 지역들의 전통 식단을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식단과 놀랍도록 비슷해요. 곡물과 콩류가 주식이고, 채소와 발효식품이 풍부하고, 적당한 해산물이 들어가고, 가공식품은 거의 없는 식단이죠. 결국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가치를 몰랐을 뿐이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마인드 식단을 굳이 서구식으로 따라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만의 한국형 마인드 식단, 즉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전통 한식이 정답이라고. 퓨전 한식이 아니라 정말 전통적인 한식 말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까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근육을 만들려면 소고기, 닭가슴살,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단백질 열풍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길거리마다 단백질 음료 가게가 생기고, 모든 식품에 고단백이라는 라벨이 붙고, 6070대 어르신들까지 헬스장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젊은 사람과 시니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단백 식사가 진짜 필요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근감소증이 이미 진행된 분들 뿐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동화저항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동화저항은 근육이 아미노산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인데, 원래는 65세 이후에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즘 3040대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술 많이 마시고, 단순당 많이 먹고, 정제 곡물 위주로 먹고, 운동은 안 하는 가속노화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즉,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늙은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정상적인 젊은 사람은 어떨까요? 체중 60kg인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고작 48g이에요. 48g이면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아세요? 쌀밥 위주로 하루를 보내고 닭가슴살 100g 정도만 먹으면 되는 양이에요. 아니면 두부 한 모와 계란 2개 정도면 충분한 양이죠.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젊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고탄수화물 식사와 고단백 식사의 근육 생성 효과를 4주간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고단백 그룹의 근단백질 합성 속도가 조금 빨랐지만 4주 후에는 결국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문제예요. 류신은 mTOR라는 노화 가속 신호를 활성화시켜요. 결국 가속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젊은 나이에 늙은 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70대 어르신들이 오히려 근육량이나 근력, 지표가 더 나빴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어요.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 블루존의 비밀을 보면 답이 나와요. 단백질의 95%를 곡식과 콩에서 얻으라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먹고 기본적으로 절식을 조금 하는 거예요. 생선이나 계란, 닭고기 정도는 괜찮지만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3-4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 대별로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20-50대 적정 단백질 또는 저단백 식사로 노화 예방에 집중. 60-75세 적당한 단백질로 근육량 유지. 75세 이상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 여러분이 어느 연령대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드시고 무엇을 피하셔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더 드셨으면 하는 음식들부터요. 첫 번째, 콩류입니다. 렌틸콩, 대두, 병아리콩, 강낭콩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콩을 많이 안 드세요. 된장, 두부는 드시지만 콩 자체를 드시는 경우는 드물죠. 콩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 항산화 물질, 미네랄이 풍부해서 정말 완벽한 식품이에요. 밥을 지을 때 콩을 넣거나 콩자반을 만들어 드시거나 콩나물국을 자주 끓여 드시면 돼요. 두 번째, 베리류예요. 복분자, 오디 같은 국산 베리도 있고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도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는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생것과 영양소 차이가 거의 없어요.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세 번째,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땅콩 등등.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바빠서 잘 안 챙기시는데 700지들이 믹스 견과류 같은 거 사두시면 좋아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대략 30지 정도만 드세요. 네 번째, 통곡물이에요.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등등. 흰쌀밥만 드시지 마시고 잡곡을 섞어서 드세요. 처음에는 흰쌀 7잡곡 3비율로 시작해서 점점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다섯 번째, 잎채소와 십자화과 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잎채소와 브로콜리, 양배추, 무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이에요. 이런 채소들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최소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제 피하셨으면 하는 음식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단순당과 가공식품이에요.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의외로 건강해 보이지만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과일 주스, 꿀, 시럽, 잼 이런 것들도 단순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천연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시드오일, 즉 식물성 기름이에요.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 기름, 포도씨 기름, 카놀라유, 콩기름 등등. 이런 기름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산화된 기름이에요. 특히 이런 기름으로 튀긴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트랜스 지방이 생겨서 혈관에 치명적이에요. 치킨, 탕수육, 도넛, 감자튀김 같은 튀김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집에서 튀김을 하신다면 코코넛 오일이나 등급이 낮은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가공육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팩 단백질 음료들 많이 드시죠? 이거 활용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운동하신 직후에만 드세요. 근력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하시고 나와서 바로 원샷 하시면 그거는 거의 다 근육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매일 운동도 안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운동 안 하는 날에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분리대두 단백질을 사용하시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식물성 단백질은 mTOR 활성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서 실제로 70세에도 30대처럼 살 수 있는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제시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는 현미 잡곡밥 반 공기 계란 1개 김치 또는 견과류 1줌 블랙커피. 점심 식사는 현미 잡곡밥 된장국 생선구이 또는 두부조림 나물 반찬 2-3가지 김치. 저녁 식사는 잡곡밥 조금 채소 위주 반찬들 콩류 요리 콩자반, 콩나물국 등. 간식으로는 베리류 1줌 견과류 조금 또는 방울토마토 오이. 이렇게 드시면 마인드 식단 15점 만점에 13-14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재료를 사거나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밥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가 찾던 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평범한 밥상이 바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장수 비결이었던 거예요. 70년대 잡곡밥에 된장국, 김치, 나물 반찬. 이게 바로 친구보다 10년 젊어지는 비밀이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셔보세요. 단백질 보충제 대신 두부 한 모를 더 드셔보세요.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집에서 된장국을 끓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80세에도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고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인생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단 변화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젊게 살아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건강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